저는 다가구를 한 약 50개 정도 제가 명도를 하면서 딱 한 번 드렸어요. 이게 당연한 권리가 있거나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거를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야 너 나가네 안 나가네 나 버텨 배째해서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명도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. 안녕하세요, 고물주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 진짜 큰일 났습니다. 왜요? 지금 제가 명도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사비 요구하시는 임차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사비 꼭 줘야 되나요? 아, 돈 많으신데 좀 주셔요. 돈 없어요. 돈 많잖아요. 그냥 주시면 끝납니다. 촬영 끝! 안 돼. 아니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? 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. 저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데 이사비 좀 주셔서 협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요렇게 하세요 또.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고요. 그런 상황이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소정의 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여서 서로 이제 감정 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사비를 드리고 명도를 해도 된다라는 주의예요. 근데 이 방이 원룸이거든요. 200만 원을 달라 하거든요. 아, 원룸인데 200을 날래요? 근데 프사를 봤는데 골프를 치러 다니세요.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, 항상. 200만 원은 원룸인데 너무 과한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사비가 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지 당연한 권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습니다.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만 쳐봐도 아니면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봐도 GPT도 잘 돼 있잖아요.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사비를 또 받는다, 대부분.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난 받겠다 라고 해서 과하게 낙찰자한테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사비라는 명목은 서로 협의하고 서로 웃으면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할 때 이사비를 드리는 거지 이게 당연한 권리가 있거나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같은 이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점유자분에게 인지를 정확하게 시켰냐 안 시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럼 똑같은 이사비를 주고 마무리했잖아요. 인지하신 분이 있고 없어요. 인지하신 분은 나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청소를 해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. 진짜 청소를 다 해놔요.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. 당연한 권리인 줄 알기 때문에 이사비를 받고 나갈 때까지도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나가기로 한 날 연락이 없어. 뭐 서류를 주기로 한 날 없어. 뭐 관리비 정산하기로 했는데 관리비 정산 안 해놔. 전화가 안 돼.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우리가 법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될까요?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보증금을 받으시는 분이든 못 받으시는 분이든 어쨌든 계약자는 저랑 한 게 아니에요. 전 소유자랑 계약을 한 거죠. 그리고 저는 새롭게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인 거예요.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계약이 그대로 저한테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대부분 대항력이 없어요. 그럼 제가 보증금을 받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과하게 요청하시면 안 된다.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피해를 줄이고자 협의를 좀 하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는 거잖아요. 그럼 그날부터 하루하루 카운팅이 되면서 이자가 나와요. 이자가 나온다는 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. 내 건데 그 원룸 건물을 지금 계속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비용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배려해드리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도 힘든 상황이다. 그래서 우리도 협의점을 찾고 싶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고물주님은 이제까지 명도하시면서 이사비를 주신 적 있으세요? 저는 다가구를 한 약 50개 정도 제가 명도를 하면서 딱 한 번 드렸어요.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드렸었고 아까 피디님은 원룸 200만 원이잖아요. 저는 3룸 화장실 2개 주인 세대 엄청나게 한 40평대 되거든요. 거기를 200만 원으로 해드렸고 사실 거기는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점유자가 보증금도 다 받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좀 협의해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좀 드렸죠.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다가구 명도할 때 명도 비용 거의 다 안 들었어요. 근데 간혹 120 드렸습니다. 150 드렸습니다. 200만 원 드렸습니다. 라는 분들이 계세요. 수강생분들 중에서.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딱 하니까 이사비라도 쓰시라고 해서 드리는 정도로 주신 거지 이거를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야 너 나가네 안 나가네 나 버텨 배째해서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명도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 150, 300을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명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좋은 마음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좀 안 됐어요.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셔서 이런 경우에 그 임차인분들 결국 인도 명령을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원룸을 200만 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. 너무 과해요.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세요. 원룸 이사비 200만 원 나오냐고. 정말 이사를 하시는 그 이사 비용을 요청을 하시는 거면 제가 이삿짐센터 불러가지고 제가 거기다 돈을 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. 아무 말도 못 할걸요?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, 사실. 그분은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. 그냥 일단 높게 부르고 내려가자라는
느낌일 건데 아직 내리고 있지는 않는 거지. 그러면 이 협상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 통보도 해야 되고 이 단계별로 우리가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명령까지 신청을 해야죠.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정말 법원에 송달이 오고 이 명령서가 딱 날라오는 순간 점유자분의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안 바뀐다. 그럼 또 다음 단계를 가면 되는 거고 그 단계 속에서도 점점 더 이 협의가 200에서 100이 되고 50이 되고 그냥 빨리 나가겠습니다라고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명도라는 게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이렇게 있는 거였네요. 큰 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단계가 1부터 20까지의 순서가 있다. 프로세스가. 그럼 1부터 쭉 내려갑니다. 그럼 중간 한 3, 4번 중에서 거의 다 나가요. 거의 다 나가고 한두 호실 정도만 순서대로 또 가는 거라 19가구면 19가구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한두 가구 정도만 남는 거기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어쨌든 순서대로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.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하나니까 명도하는데 좀 어렵지 않은데 다가구는 너무 많아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가구 명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거든요. 전혀 그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.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. 빌라는 한 명만 하면 되지만 19명을 동시에 해야 된다? 1년에 19명도 아니야. 동시에 19명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부담이 돼요. 근데 이 부담이라는 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.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너무 쉽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. 남들은 무서워서 못할 때 누군가는 그래?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. 내가 오히려 이걸 배워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고 투자자로서 성공하시는 분들인 거죠.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? 이제 제가 다가구 1대1 코칭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코칭반 강의 때 제가 이 명도 파트 때 더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 명도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많죠.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그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린 내용들만 봐도 다 해결이 되지만 변수라는 건 항상 존재하잖아요. 그 변수가 존재할 때 혼자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. 경험이 없다 보니까. 근데 이 코칭반 같은 경우는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이 명도하거나 임대 세팅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한테 1대1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거를 답변을 또 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 명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. 올해 지금 명도 이렇게 같이 코칭해 드린 것까지 하면 몇 건 정도 하신 거예요? 건수 세본 적이 없습니다. 1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? 웬만한 모든 케이스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.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. 근데 왜냐면 이게 직접적인 경험도 당연히 있고 이 간접 경험이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냥 남들이 했던 걸 들은 게 아니라 상황을 저희 수강생분이랑 저랑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갔잖아요. 이거는 간접 경험이지만 엄청나게 큰 경험이죠. 그게 한 1000건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? 넘지 않을까요? 올해만 저희 다가구 코칭반 수강생분들이 받은 건물의 감정가가 1000억 가까이가 돼가지고 1000억이요? 네. 왜냐면 제가 10월 달에가 700억 좀 넘었었으니까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. 그 정도로 좀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럼 또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. 다가구 코칭만 어디서 신청하냐고. 다가구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일반 강의라고 하면 매월 모집할 수 있어요. 근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임장도 가고 법원도 가게 되고 코칭도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상시 모집은 하지 않고 있고요. 이 다가구 1대1 코칭반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이 라이브 세미나 시간에 그 시간대만 제가 다가구 1대1 코칭반을 모집합니다. 다가구 1대1 코칭반 신청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세미나 꼭 신청해 주시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시간대 3시간 안에 전부 다 마감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